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요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오늘 그 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네. 결국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된 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복귀하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오늘 당장 총장이 복귀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저 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또 징계위가 소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네. 결정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법원의 판단은 행정법원에서 볼 때는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사안의 어떤 지금 6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직무 정지를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네. 그 사안의 개별 사안의 어떤 중대성을 따지기보다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라고 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미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을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업무를 복귀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냈기 때문에 내일 열릴 이제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가 관심 사항이고 법무부에서는 내일 징계위 예정대로 할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징계위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당초 예상은 강한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됐던 게 오늘 과연 법원에서 나오는 결정이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을 뭐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네.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떻게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기보다는요.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취한 조치가 네.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지금 검사들도 반발하고 국민 여론도 좀 반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조치의 명분 정당성에 관해서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 소집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은 빠졌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빠지지만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외부 인사 3명이 또 위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아무래도 투영되거나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해임 처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측을 했던 것인데 네. 지금 그림으로 보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는 감찰위원회에서도 징계 조치에 상당히 흠결이 있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오늘. 그리고 법원에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무 배제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직무 배제 조치는 부당하니 그냥 원래 검찰총장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징계위원회가 법무부 장관만 바라보고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그것만 바라보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절차가 제대로 다 지켜졌는지에 관한 것, 그리고 징계 사유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이른바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볼 것인지 중대한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큼의 어떤 중대성이 있다고 보면 뭐 결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 또한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가 그 판사 사찰 문건인데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그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공개된 것만 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거 아니면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뭔가를 가지고서 법무부 측에서는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압수수색했을 때 컴퓨터에서 뭐가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들고 나올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데 더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거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그건 일회성으로 작성한 것이다. 뭔가 조직적으로 사찰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이 비록 뭐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논란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조직적인 사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 쪽에서는 한 번일지라도 판사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판사의 어떤 이른바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 행위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사들의 얘기로는
이 정도면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뭐 대체적인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데 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의견이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대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검찰총장이 그걸 유죄 입증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라고 해서 반부 회부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그 검찰총장의 행위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징계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까지도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의 판단은 그것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의 피해를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징계 내용과는 상관없는 판단을 했을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는 그 내용까지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다만 어느 정도 중징계가 나올지 이거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법원에서 결정한 거는 직무 배제한 것이 옳은 결정이냐 틀린 결정이냐 요것만 본 거고 징계를 받을 사항이냐 아니냐는 이제 내일 살펴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겁니다. 네. 비유를 하면은 검찰총장이 휴가 갔다고 하면 네. 검찰총장이 지금 비어 있는 거리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 없어도 검찰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징계할 때 징계를 지금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징계할 때까지의 지금 며칠 상황을 지금 법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네. 이 정도 판단을 가지고 이게 검찰총장의 그 자리에 검찰총장이 없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반론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아마 절차적 문제에 관한 부분들을 중시해서 바라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내일 징계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분을 네. 받게 되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5가지 처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약한 처분인 견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중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어떤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임 같은 경우는 총장직은 물론이고 검찰직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면직은 이제 총장직에서만 내려오고 검찰직은 유지가 되는 건데요. 해임은 3년, 면직은 2년 이렇게 앞으로 변호사 개업도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징계를 받든지 간에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 그런 사상 초유의 어떤 그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징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징계가 내려졌다. 윤석열 총장이 중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가 않죠. 사실 정직 이상이면 총장직 수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불복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동시에 대통령은 검찰총장직을 비워줄 수 없으니까 네. 새롭게 또 총장을 임명을 할 텐데 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지금 현재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7월 전에 이 불복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상 초유로 정말 검찰총장이 2명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는 그 모양새가 오늘 뭐 법원의 결정도 그렇고 감찰위의 결정도 그렇고 평검사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차장검사, 그러니까 총장의 직무 대행이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만약에 내일 중징계가 나왔을 경우에 검찰 조직이 어떻게 또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건 뭐 검찰 조직이 움직일 것까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곧 징계의 의사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징계 이상일 경우에 그 집행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감이 지금 전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절차가 여러 절차들이 지금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여러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또 방어권 행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징계하라 저렇게 징계하라라고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이 과정들에 따라서 그 결과들을 대통령이 그 최대한 뭐랄까 그 법적인 권한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볼 때 대통령한테 최대한 부담을 적게 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아마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징계를 강하게 밀고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발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부분일 텐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만드는 선공후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딱 검찰을 바라보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당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검찰도 해당이 되는 얘기를 했다고 보이고요. 네. 이건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특히 이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은 별로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총장의 비위 여부를 지금 다투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조건 검찰총장이니까 우리 검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검사들의 의견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집단 반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대통령의 인식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검찰총장한테 그만두시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면 검찰총장이 그냥 옷 벗고 나가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느냐? 그러니까 사법의 정치화의 측면에서 자꾸 사법적인 판단으로 갔던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당신 그만두시오.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혼란스럽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길 원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내일 징계위까지 가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징계를 수용할지 말 건지도 판단할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절차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만남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만남 이후에 또 오늘은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국무회의 전에 추미애 그 장관이 총리를 만났고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냥 상황을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다라고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결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치부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기사를 썼던데 지금 말한 수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 얘기는 그냥 보고 정도 선에서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한 걸 독대까지 했을까라는 추측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현 상황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내용도 보고받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모양새잖아요.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문 대통령한테 동관 사퇴를 뭐 건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문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급하는 그 순간 그 어떤 언급을 했던 또 간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정치적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조차도 안 나왔는데 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책임지라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아무 그것도 얘기도 또한 못할 것 명분이 같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절차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서 보여줄 것인지 이게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논의 이런 사항들 한번 짚어봤습니다.